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소식, 그리고 크라켄 소식하고 비싸움 관련된 소식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네, 보게 되면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번 영향을 크게 좀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12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기대적 심리가 0.5% 정도만 올릴 것 같다라는 CME 패드워치에서도 그렇게 또 70% 넘게 위치가 또 되어져 있고요. 아마 0.5 정도 이상은 안 올릴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는 조절을 하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금리에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달래기도 약간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스닥의 장중 또 4% 넘게 올라갔던 형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악재에 있는 방어적인 역할로도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금리에 있는 속도 조절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배경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중국이 미국 국채 많이 던지고 있고요. 일본도 거기에서 또 많이 던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한테도 이제는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남아져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전적으로 이제 시간 버티기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최저금리를 한번 찍고 난 뒤에 계속 동결 시즌을 오랫동안 가져가는 모델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내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구조조정 그리고 많은 실업자가 양성이 된다. 그것도 국내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을 하나만 보게 되면 이번에도 금리 부분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 ADP 민간 고용 추이가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의 근거치로 우리가 약간 좀 조절을 해보겠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PMI나 10월의 채용 공고 추이를 본다고 하면 여전히 조금은 더 강력하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미국의 EIA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재고 추이가 많이 부족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가 생각보다 산유량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줌으로써 얼마나 경기가 생각보다 나중에 괜찮아질 것을 예측을 해서 유지한다라는 발언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분위기가 나와서 지금 대충 80달러 선에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월에 950억 달러씩 QT가 적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 리스크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질 수 있는 확률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서도 생각보다 긴장감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보자 라는 의견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 하락 배팅의 많은 종목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주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와 관계도가 높은 여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일단은 거기에 대상으로 들어가져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달 13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전망은 거의 확실시 되지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자. 그리고 오펙 플러스 원래 합의대로 추가 감사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 직원 1100명을 해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앨런 재무장관은 가상자산 소유자를 보호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유연한 방역 조치에 따른 약속으로 인해서 장중 환율 추이도 생각보다 많이 내려간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미턴 트러스트 투자 전략 책임자가 연준은 긴축을 더 해야 한다라는 것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없을 것 같다. 먼저 투자자들이 집착하는 포워드 가이언스 상황에서 배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제로금리 시절 연준이 그보다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며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제로금리를 추구하던 연준과 거리가 멀다. 연준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할 것 같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이제는 데이터가 꺾일 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크라켄 내용인데요. 전 직원의 30%를 감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FTX에 따른 붕괴 후 폭풍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뭐 엄연히 따진다라고 보면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구조조정을 뭐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그냥 화력이 FTX가 더 붙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라메다 직원이 2018년도 이미 부실 경영에 지적을 하고 대립도 하고 사태도 있었는데 시스템 만들자라는 제안도 해보았지만 묵살 당했고 독불 장군식으로 투자로 손실까지 이루어졌다. 즉 뽀글이 형이 생각보다 그렇게 독불 장군이었다라는 표현에 있는 발언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논란도 있기도 했었고요. USDC, 테더, 시간총액 모두 최고점 20% 이상 하락을 보여주었으며 1년 만기 미국채가 4.75%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데 굳이 스테이블코인 디파이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해서 혹시나 또 이런 관점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더가 어떠한 지금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국채를 더 많이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 자체가 국채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국채 투자, 너가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와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여기에다가 스테이킹을 해놓고 이자를 받아먹는 게 더 어떻겠니?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더에 있는 전략 팀들은 생각보다 머리를 잘 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지금의 이제 미국의 강달러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서서히 조정기가 넘어가긴 하겠지만 너무 빠르게 뭐 1200원대를 곧바로 찍는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국채가 다시 빚을 발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테더 부분은 문제가 될 여력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쪽에 있는 의견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교차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점과 단점 둘 다 소개를 해드려야 비로소 판단하기가 좋지 장점 한 가지 측면만 듣다 보면 오류와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을 확인 못하고 편중된 사고로 갖게 되면서 투자의 실패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크레딧 스위스, CDS, ATH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업 부도에 나서 채권 가격이 폭락할 경우 해당 채권의 액면가와 시장 가격 차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성 증권입니다. 부도 위험이 높을수록 CDS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뭐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시, 스텔라 12월 5일까지 이제 지갑 서비스 지원을 종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또 뭐 해당에 관련된 뭐 리서치 보고서 비슷한 게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종합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투자는 생각보다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예, 그냥 뭐 특별한 내용이 뭐 나왔던 게 아니고 그냥 자산에 따른 평가 내용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코인 시세 조정 발행사 두 곳을 수사한다라고 하는데 L코인과 M코인의 시세 조작을 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또 고팍스에 따른 또 문제점이 또 크게 확산이 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시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빗썸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빗썸의 최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빗썸 드롭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 빗썸 드롭스 쪽에서 이제 자사 고객들의 클레이튼이나 BNB 같은 코인에 빗썸이 일정 기간 일치를 하게 되면 제3의 가상자산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해서 빗썸이 또 이런 형태로 제3자의 코인을 주는 만큼 또 그걸 거래소에다가 낼름 또 상장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확정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코인 모두 상장 당일 크게 올랐고 1800%, 뭐 1600%, 뭐 이 정도씩 뭐 뛰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FIU에서 업비트와 빗썸 대상으로 제재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거쳤다고 하는데 이해 충돌이 여전히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산과 고객 일치금이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빗썸의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추가 소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 발행 코인이나 이해 충돌 특수 관계인이 거래소 간의 사실관계를 입증토록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의 의미는 지금의 빗썸 드롭스, 여기 방송에서 듣고 나서 드롭스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드롭스 부분에 따른 문제와 논란거리와 이런 게 모니터링이 더욱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로 제가 좀 다뤘고요. 그 다음으로 업비트 내용을 보게 되면 두나무 부동산 3,754억 원 신규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FIU를 보게 되면 야 기업 자산과 고객 일치금이 분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 너 이 돈 어디다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장 청구된 신영성 테라 관계자 8명이 평균 수익성이 400억 정도 냈다라고 하네요. 역시 이 세상에서는 생각보다 간접적으로 좀 무언가를 해야 드디어 나한테 돈이 좀 드라마틱하게 들어온다. 순수하게 돈 버는 사람은 극소수에 들어오게 되고 무언가를 좀 해야 좀 많은 부자가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메사리 또 보고서에서는 폴리곤이 이번에 NFT 판매가 역대 최고 순위에 들어왔다는 걸 또 볼 수가 있겠고요. 텔레그램 암호화폐 거래소 탈중앙화 상품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장에서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줄게. 아니야. 우리 말고 저기 JP모건하고 또 어딘가요? 피델리티 이런 쪽에서 막 이제 연합 체계로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쪽을 우리를 신뢰를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기존 금융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믹스 쪽은 상장 폐지 정보 유출 정황이라고 해가지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40분 때까지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 여기서도 폐지 발표 직전 거래소 전송 추가 발견 이번 건은 90만 위믹스 21억 원 가량이 과연 누구의 지갑의 주인이냐 이걸 밝혀야 의심이 없을 텐데 또 의심이 생길 수 있을 만한 흔적이 남았다 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코스모스 기반의 디파이 오노미 메인넷이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스틴 선은 FTX VC 부분 포트폴리오 검토 중이다. 나는 FTX 벤처캐피탈이 가장 괜찮은 부분이니까 내가 찜해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서는 인수를 하면 우리한테 이득이 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수를 못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일단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나랑 비슷한 생각과 제휴를 해서 좀 인수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저는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내년 예산 안에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따른 최대 26% 과세 조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럽게 내년 아니면 내후년부터는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따른 세금 조항은 전 세계에 거의 다 공통으로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대부분 코로나로 부채 많이 생겼죠. 그래서 나라도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조세를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존 조세 시스템에서 거둘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사항이 붙어서 이쪽 시장에 먹을 게 많이 있으니 이쪽에다가 붙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중에 자산가치 신고하는 투자자에게는 14%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따른 어드밴티지를 준다고 하지만 지금 나라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내년부터는 다 힘든 시즌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이제 돈이 안 나올 군영들이 좀 많이 있으니 사전적으로 나라에서도 돈 나올 쪽으로 계속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끝나고 나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조금씩 움직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 4주차 기술적으로 꼬리를 많이 남길 수 있다라고 했죠. 윗꼬리가 많이 남길 수가 있고 여전히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수익률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패턴은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그 다음 패턴이 매우 불확실한, 그 다음 주가 매우 불확실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잘 확인을 하면서 잘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